안녕하세요 힘님들. 오늘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핀테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 핀테크 시장에 대한 얘기라기보단 제가 저번에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뱅크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카카오뱅크라는 게 처음 생겼대, 출시가 돼서 통장을 만들고 신용대출 한도를 알 수 있대. 그래서 다들 신용대출을 한번 해보는 걸로, 카카오뱅크가 어떤 걸 혁신적으로 보여줬냐면, 침대에 뒹굴뒹굴 누우면서 오후 10시, 11시에 이렇게 해도 승인이 나는구나 라는 혁명적인 경험을 보여주고 가입자 수가 쫙 증가하고 있죠. 지금 카카오뱅크는 전 국민의 은행이 됐어요. 점유율을 보자 라고 하면, 제가 이제 대출 시장의 점유율을 좀 가져왔는데 2019년 기준입니다. 1위 국민은행 259조, 2위 신한은행 217조, 3위 우리 214조, 하나 208조, 농협 204조, 기업 194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중은행 큰 기업이라고 하면 대략 200조 내외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그럼 얼마예요? 10조 9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0.66%로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출은 원래 대충 시장에서 제일 큰 건 담보대출이에요. 평소에 많이 접하시는 건 주담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좀 과열로 인해서 투기 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주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지가의 70%는 대출을 해주고 30년 모기지, 30년 분할 상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장이 있냐면 기업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그러니까 시설자금 대출도 담보대출인 거죠. 건물, 공장 이런 거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용자금은 이건 신용대출의 성격이에요. 카카오뱅크는 현재 이 시장에 들어가 있다? 없다.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전세자금 대출 시장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주담대도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대출 시장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기업대출 시장에 들어오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굉장히 쉬워요. 기업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금리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아파트로 가정을 합시다. 주담대에서 아파트가 가지는 비중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주담대가 얼마나 쉬운 시장이냐면, 아파트라는 거는 바둑판 같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계량화돼 있고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는 채권의 한 형태의 아파트라는 건,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있는 뭐뭐뭐 아파트 1단지에 살아 라고 하면 그 정보만 가지고 이 집은 현재 시세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돌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채권이에요, 아파트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존 대출이 있냐 없냐, 전세가 나갔으면 기존의 전세자가, 전세 세입자가 가진 우선순위가 있냐 없냐, 굉장히 간단한 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오픈되어 있어서 굉장히 체크하기도 쉬워요. 전세라든가 이런 걸 들어갈 때 확정일자 같은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화돼 있고 이미 약속된 채권이고, 특별히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는 그런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담대 시장 굉장히 쉬운 시장이다. 근데 아직 인터넷 은행은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는 주담대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거래 은행 가서 물어봐요. 제가 대출을 하고 싶은데요, 금리가 얼마 나옵니까?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신용도에 대한 것들을 돌려봐야 되니까 무슨 서류부터 갖고 오세요. 사실 이렇게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막상 또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 은행 적금 통장을 있으시면 우대가 얼마 되고요, 등등 있어요. 은행에서 좋아하는 거 자동이체 관리비 되게 짜잘한 걸로, 이게 은행이 뭘 하는 거냐면 자기네 고객으로 엮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자기네가 받고 이걸 월급 통장, 주거래 통장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받고 우리는 대출을 실행시키겠다, 이런 건데, 은행은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영업 구조는 예대금리의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담대를 할 때는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은행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신한은행 가서 또 하고, 우리은행 가서 또 하고, IBK까지 갔다 와요. 주담대를 하나 일으키는데 보통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냐면 한 2주씩 소요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주담대를 하는 거였다면, 주담대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아파트라는 물건은 완벽하게 채권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 건적 할 때 우리가 얼마를 빌릴 건지, 어느 기간 동안 빌릴 건지, 이자율이 얼만큼 되는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 대출이 들어오면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하듯이 뚝뚝뚝뚝 눌러보면 수분 내로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아까 2주 걸리던 걸 여기서 수분 내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금리는 당연히 인터넷뱅크가 쌀 확률이 높다. 그리고 주담대를 할 때 LTV, 뭐 DTI, 뭐 DSR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LTV는 론투밸류고 DTI는 뎁투인컴입니다. DSR은 제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의 교집합, 그러니까 작아지는 액수로 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30년 분할 상환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뭐 월급을 1,000만 원,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월급의 50%, 500만 원씩 갚으면 1년 6천만 원 갚는 거잖아요. 그럼 30년이면 18억. 이렇게 해서 18억을 갚을 수 있게끔 설계해서 빌려주겠다는 게 뭐 DTI, LTV, DSR 이런 개념이에요. 계산 절대 복잡하지 않고 산술적이라서 그냥 숫자만 때려 넣으면 나오는 전문가가 와서 필요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계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베네핏만 대출이라든가 카드라든가에 대한 베네핏이 싹 역전되는 순간 시중은행에 대한 충성도는 바닥을 치겠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명예퇴직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생활에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터넷 은행이 카카오뱅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력한 경쟁 상대인 토스가 있을 거고 제3, 제4의 인터넷 은행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막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녀야 된다? 아니다. 어플리케이션 몇 개 깔아가지고 여긴 얼마네, 여긴 얼마네, 여긴 얼마네, 여긴 얼마네 경쟁이 엄청나게 격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융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거예요. 요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다? 금융의 제일 강국, 여기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빨라지면서 경제성장과 인플레가 금융에 있는 효과로 좀 일어난다면 개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실물자산을 보유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 자산들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이제 뭐 토스뱅크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랑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주담대, 기업대출 엄청나게 경쟁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기존 금융사들이 작년에 영업이익 잘 났어요. 최대로 났어요. 돈 엄청 잘 벌었는데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이유예요. 왜 또 긴장하냐면 우리는 이제 금속노조만 엄청 센 줄 알지만 금융노조가 만만치 않게 세거든요. 야, 우리도 새로운 거를 해보자 라고 해도 금융은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졸업할 때 성적 높은 대학생들이 금융사에 10년간 동안 가서 일을 배웠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배웠냐면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오는 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들을 10년 동안 고려를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별다른 프로페셔널리티가 없어. 이 조직을 가지고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금융사의 반격이 물론 있을 테지만 속도의 경쟁에서 쉽지 않을 거라서 앞으로의 은행은 아주 소수의 점포만 있고 실제로 돈 뽑을 일 잘 없잖아요. 필요하면 ATM기 정도지. 나머지는 다 온라인화 되고 점포는 줄어들고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출장 나와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정도로 세상이 바뀔 거고 금리는 굉장히 낮아질 거고 돈이 도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물자산이나 부동산 자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일은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불과 2, 3년 앞으로 닥친 현실입니다. 이건 미래도 아니에요. 네. 오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얘기하면서 무서운 인터넷 은행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언제나 그렇듯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잘 보고 있고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서 보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대댓글도 달아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